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질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물건을 어디에 놓았는지 깜빡거리고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 단순한 건망증인지 혹은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인 건망증과는 달리 치매는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가 진행이 돼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과 치매 증상을 잘 구분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관리를 받아서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고령화에 따라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또 고령화가 될수록 일단 뇌에 이제 혈관, 신경, 그래서 이제 뇌졸중, 중풍이라든지 이제 파킨슨 질환이라든지 치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요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 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변비, 수종, 냉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와 건망증, 깜빡거리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듯하지만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건망증은 뭐 나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힌트를 주거나 생각을 곰곰이 하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치매는 힌트를 주어도 또 중요한 일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박사님, 이 실제로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로 가기 쉽습니까? 아무래도 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내가 기억이 안 되면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주관적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내가 기억력이 좀 약한데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했는데 치매에 대한 약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는 6년 내 80% 정도의 환자가 치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망증, 주관적 인지 장애,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의 치매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건망증이 나타날 때부터 이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연구 논문에서는요. 건망증이 있는 경우 3년 내 알츠하이머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령화 시대에 무엇보다 이 건망증이 치매로 진행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과 관리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걷기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읽고 쓰는 걸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제분이나
친구분들에게 할 때 단축 키를 누르게 되거든요. 예,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자꾸 뭔가 건망증이 생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연세가 72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축 키를 사용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거가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저녁에 과식하고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 한 끼 정도는 넘어가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 3회 이상의 걷기 운동, 그리고 읽고 쓰는 습관으로 일상생활에서 뇌 건강을 지켜서요, 건강한 노년 시대 맞이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는요,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상담에 앞서서요,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처럼 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죠. 망상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망상,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이 망상은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 주 증상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망상은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은 이 망상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망상이 기괴하거나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또한 특징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런 정신질환, 망상,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쟤는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또 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엄마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우에 너는 생각이 좀 없는 아이다. 이렇게 주로 남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적인 요인, 생각이 많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머리와 몸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경우에는 머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망상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든지 또는 불신과 이제 의심이 증가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 고립시키려 한다, 이런 망상 체계가 서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업의 일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우라가 이제 망상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체내에 나쁜 물질인 담음이나 식적, 어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도 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피해 망상이냐, 과대 망상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박사님, 이 망상 장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편집증이라고 했는데요. 현대에는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형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타인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또 직장의 주변인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대형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거나 또 그런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색정형입니다. 유명인이나 이제 직장 상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망상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형입니다.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도 망상 장애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정신질환, 망상 하면 떠오르는 병, 바로 조현병이실 텐데요. 박사님, 이 망상 장애와 조현병 다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망상은 사회적인 환경, 관계, 일에서 또 직업적인 관계와 일에서 전혀 지장이 없고 잘못된 믿음에 이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조현병은 대표적인 이제 정신질환으로 환청이나 환각 또는 망상도 나타나면서요, 다른 일반인과의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혹시 내가 망상 장애는 아닐까? 걱정이 될 텐데요. 스스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망상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5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책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망상은 조현병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망상은 있지만 기능은 손상되지 않고 또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 경우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조증이나 우울 사파가 있는 경우 이 망상 지속 시간에 비해서 이 조증이나 우울증은 아주 짧고 망상의 진단 또 망상의 세계 속에서 오래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먹으면서 이 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망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망상 장애의 진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경우에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으로 인해서 망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 망상이 한 가지 이상,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망상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5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이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회복과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가 이제 피해 망상형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본다,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한다고 속삭인다, 이렇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망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신체형, 내 몸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 뭐 벌레가 기어다닌다, 나는 불치병으로 오래 못 살 거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목향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해 망상형인 경우에는 당귀와 황기, 그리고 신체형인 경우에는 향부자와 목향을 이용한 한방차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건강 회복에 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지압법도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피해 망상형. 그래서 이 생각은 뇌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가마, 머리에 어렸을 때 보면 뭐 가마가 하나, 2개 있으면 뭐 장가를 2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곤 했는데요. 이 가마가 백회혈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경우 이 백회, 그 다음에
피해라는 것은 내가 간다, 담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태충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의 뼈에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신체에서 냄새가 난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신체형 피해 망상형은 백회혈과 신문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백회혈은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정도로 해서 한 10초씩 5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신문은 손의 횡문이라고 하는데요. 손목의 넷째. 그래서 새끼 손가락에서 타고 쭉 올라오면 손목에 횡문이 있습니다. 가로주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목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을 짚을 때는 이쪽 태연혈, 엄지 쪽에서 맥을 짚게 되는데요. 이 신문혈이라는 곳에서도 맥이 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쭉 여기 새끼손가락 쪽이요. 아,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에서 이쪽이요. 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거기요. 여기군요. 네네. 오, 왠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정신건강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혹시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저요. 아,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연세 혹시 어떻게 되시죠? 74살이요.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가 160이고요. 네, 체중은 62kg. 160cm에 62kg.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네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요. 예. 몸이 이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좀 불편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여기 요즘에는 그 무릎이 아프면서 예. 상열 다한증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그러니까 위로 열이 가고 발은 시렵고 예. 그런 증세가 아주 심하고요. 예. 이제 늘 그래 와서 그렇게 어혈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혈이 뭉쳐 있는 걸 느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서 아프고 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엔 무릎도 또 아프고 하면 뚝뚝 쑤시고 그래요. 예. 다리도 붓고 뭐. 다리도. 무릎은 어느 쪽 무릎이 불편하세요? 지금 이번에 아플 때 양쪽 다 그랬어요. 예. 양쪽 다. 예. 다리 무릎이 붓기도 하십니까? 예, 무릎만 붓는 게 아니고 무릎부터 이렇게 종아리까지도 예. 예, 부어 있고 그래요. 아, 지금 이 무릎이 부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3개월? 예. 음. 아, 병원에서 진료 받았습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네. 저기 그 염증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통증의학에만 다니면서 그냥 예. 치료 좀 받았죠. 아, 거기 무릎을 이렇게 어머님 손으로 만질 때 열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열감은 없어요. 예. 오히려 타서 예.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훨씬 덜하고 이렇죠. 네. 네.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 당뇨 혈압약은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거는 한 20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 예. 예. 지금 그 병원에서 무릎 엑스레이도 찍으셨죠? 예, 엑스레이 찍었어요. 예, 엑스레이 찍고 그 선생님이 엑스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별 말씀 없으셨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저기 젊을 때 같지 않고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한 뭐 2기, 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좀 잘 안 되죠. 예. 네. 네.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변비가 있으신데 변비약은 매일 드십니까? 매일. 예. 아, 그러면 대변은 매일 보세요? 아니요. 예. 그래도 그래도 매일 못 봐. 예, 그리고 이제 매일 안 보고 또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하지도 않으신 거죠? 이제 한 3일에 한 번을 보면 네. 3일에 한 번에 다 보질 못하고 네. 하루에 한 2번이나 뭐 3번을 나뉘어서 보면서 그렇게 보고 나면 시원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한 3일은 또 못 보고 이래요. 아, 그러면 이제 3일째 돼 가면 계속해서 배가 좀 빵빵해지시는 그렇죠. 느낌이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살면서 웬만해서 설사는 해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복부도 차고, 이제 아래쪽은 차면서 지금 상부 쪽으로는 자꾸 열이 올라오셔서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세요? 안쪽이면 막 땀이 나니까 예. 위에 쪽으로는 쬐고 발은 덮고 있고 예. 막 양말 신고 있고 그래요, 여름에도.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네. 예. 혹시 술 마실 줄 아세요? 술 안 먹어요. 예. 이렇게 예전에 한 먹을 줄은 모금도 알죠, 혹시 마셔보신 조금씩은. 적 없나 해서요. 네, 조금씩은 먹어요. 막걸리 그냥 막 갈증 날 때. 예, 갈증 날 때 막걸리 한 잔 하면 얼굴 네네. 빨개지는 거 없습니까? 아, 없어요. 전혀 예. 없어요. 커피는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오후에는 잘 안 먹고요. 예. 네, 잘 안 먹고 어쩌다 이제 하루에 한 잔이나 먹을까 말까. 네, 알겠습니다. 때가 되어도 배도 많이 안 고프시죠? 때가 되면 그래도 궁금하세요? 네, 그럼요. 예. 궁금하시고 기운이 이제 없고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먹고 나면 속은 그득한 느낌 드시고요. 그래도 요즘엔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전에는 위에서 계속 이렇게 탁탁 얹히는 느낌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그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 몇 번이나 보세요? 3번이요. 3번이요? 네. 네. 소변은 참는 건 괜찮으세요? 네, 그냥 참을만 해요. 조금씩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가락 쪽은 좀 뻣뻣한 느낌은요?
손가락 뻣뻣하죠. 손가락하고 손가락이 좀 뻣뻣하지. 예. 그 전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적어요. 네, 창출. 네? 창출. 적으셨어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귤피. 귤피? 예, 귤 껍질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후박.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4g입니다. 여기까지가 4g. 네네. 합쳐서 4g. 아니, 하나당 4g입니다. 네네, 4g씩. 네네.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2g. 실. 실 2g. 예, 그게 탱자 열매입니다. 아, 예. 예. 예, 적으셨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도인. 도임? 네. 복숭아 씨입니다. 도인. 아, 복숭아 씨예요. 도임이? 도인. 예, 그 다음에 행인은 살구씨. 예? 행인. 도임. 예, 도인 적으셨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행인 적으세요. 행임은 뭐라 그러셨지? 행인은 살구씨입니다. 살구씨. 예, 거기까지 그것도 2g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2g. 예. 네,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2g. 아니, 2000cc요. 아, 예, 전부 아까 저기. 2g씩 하시고, 예, 물은 2000cc 넣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종이컵 한 컵 아. 정도요. 예. 예, 2000cc를 예, 예. 100cc 나올 정도로 많이 졸여? 예, 많이 졸이셔야 됩니다. 어이구, 100cc 나올 정도로 하면 엄청 졸이는 거네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쑥이나 뭐 그걸 이제 드시게 되니까 그럼 그걸 드시고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전쯤 해서 한 번 드세요. 아침 식사하시기 아침? 1시간 전쯤. 예, 아침 식전. 예.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요. 잠깐만, 선생님, 저기, 예. 아까 가르쳐 주신 차 있잖아요. 네네. 그 차를 100cc 나오면은 한 컵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거 100cc를 한 번에 먹는 겁니다. 아, 이거를 예, 종이컵 한 컵 하루에? 정도니까요. 하루에 2번? 네. 그러면은 하루에 이거를 대로 끓여야 되네. 아까 일러주신 거예요. 네, 대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2번 아침 저녁. 예. 저녁에도 1시간 전 식전. 예, 1시간 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특히 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그 간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녁 먹고는 거의 안 해요. 아,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녁 식사는 지금 하실 때 원래대로 하시고 체중이 늘지 않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체중이 늘게 되면 특히 이제 체중은 비슷한 것 같아도 벨트가 좀 더 커진다는 것은 복부 쪽으로 좀 더 네. 증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 쪽이 더 많이 부으면서 순환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그 제가 어혈이 맨날 많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사열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어혈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많이 생기는 체질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제가 그런 체질인가요, 그러면? 그 이제 주로 그 어혈이 많이 생기는 체질은 지금 현재 이제 네. 태음인 체질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대변이 잘 안 나가시고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우리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살면서
거의 평생 설사는 해본 적이 이제 없는 이런 없어. 체질의 예. 소유자분들이 안에 네네. 이제 어혈이나 식적 이런 게 좀 쌓이기가 쉽습니다. 아, 차고 네네. 이렇게 이런 체질이.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는 쑥은 이제 그렇게 3일에 한 봉 정도 먹고 홍삼 같은 건 어때요, 그러면? 아, 홍삼은 지금 홍삼 드셨을 때 특별히 뭐 열이 올라오는 건 없으신 거죠? 그전에 녹용도 먹어보고 하도 차니까 네. 그랬는데 요즘엔 체온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보다는. 네네. 네, 그전에는 막 32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정상 체온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녹용도 먹어보고 삼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순환이 막 안 될 땐 위로 열이 확 나는 게 좀 심했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먹다가 또 끊기도 하고 또 좀 덜 추운 것 같으니까 먹고 그랬었어요. 그전에. 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드시고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올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녹용도 마찬가지고요. 녹용은 괜찮습니다. 아, 녹용은 괜찮습니까? 네네. 그럼 녹용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네,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끓여서 지금 날 추워지면 좀 먹어볼까 싶은데 사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이 차 먹으면서도 먹어도 됩니까? 예, 중간에 한 번씩 드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매일 드시지 마시고 아까 네. 2, 3일에 한 번씩 뭐 오늘은 뭐 쑥 먹었다, 내일은 뭐 녹용 먹는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아침, 저녁은 지금 선생님 가르쳐 주신 이 차를 마시고, 네. 중간에 이거는 낮에 중간에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출출할 때 드세요. 네. 네. 네, 어머니. 아유, 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아유, 그래요. 근데 네. 친절하게 그냥 자세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 네. 박사님께서 한방차 소개해 주신 거, 네. 네, 2개월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요. 네. 네, 아주 건강해지셔가지고 2개월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74세 어머님의 무릎 통증, 또 상열 하한증, 어혈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창출, 귤피, 후박, 지실, 도인, 행인, 감초.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어머님께서 무릎이 불편하시고 이제 붓고,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특별히 복용하는 약은 없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릎보다 대소변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예, 그런데 지금 변비약을 드시면서 3일에 한 번, 조금 한 번에는 아니지만 두세 번 가면서 좀 시원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스스로 약을 먹지 않아도 변이 잘 나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체중이 아주 극도로 저체중인 것보다는요, 약간은 이제 60에서 62kg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60kg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중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제 좀 잘 먹은 것 같다. 그러면 보면 보나마나 1kg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맛있게 먹고 체중이 1kg 늘었을 때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진료할 때도 똑같은데요. 저한테 이제 저야 이게 생활화 되니까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궁금한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먹는 거하고 이게 잘 생각을 안 하시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저체중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체중인 경우는 규칙적으로 먹고 또 간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봤을 때 내가 과체중이다,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세 끼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사 기능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60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약이 딸려가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지병을 앓고 있는 약.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약을 먹는데 식후에 적어놓은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배가 고픈 경우가 있고 고프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제가 보니까 배는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양양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중간에 한 끼 이제 넘어가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때가 되었을 때 먹다가 보면 우리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먹어야 되는구나. 위장에서 밥을 달라고 한다. 먹다가 보면 계속해서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실 때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몸이 아픈 데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부 비만이나 체중이 증가하고 어딘가 아픈 데가 늘어난다는 것은 체중 관리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체의 세포라든지 오장육부의 기는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관리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항상 비유하는 말이, 뭐 젊을 때는 방이 3개 있는 게 좋지만 나이가 들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때는 방에 하나 있는 게 편하게 되거든요. 인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체중인데 뭔가 궁금하다, 이때는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넘어가시고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처음에는 그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식사량을 한 숟갈이라도 좀 덜어놓고 조금씩 이제 소화 흡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 대변이 나가야 되고 소화가 되어서 지금 체중이 많은 체중은 아니지만 60kg로 낮추면서 소화작용이 잘 되어야 이제 상열한 어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방금 어머님께도 물어봤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세상 살면서 설사는 거의 모르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저체중이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설사하고 기분이 나빠도 설사하고 신경 써도 설사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설사를 하지 않고 음식물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이제 습담이나 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대변의 소변 소화가 잘 되는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는 필수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먼저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아, 70세이시고요. 네.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2고, 네, 몸무게는 58. 몸무게는 58 되셨고요. 네, 박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불- 저는요, 예. 허벅지 뒤쪽이 좀 땡기고요. 예. 그리고, 무릎 밑에가 이제 좀 저녁에 되면 좀 통통 붓고, 예. 그런 증상이 있고 허리가 좀 우리하게 아픈데요. 네. 병원에 가서 그 사진을 찍으니까 네. 척추 측만증이래네요. 예. 그래서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5시 반 돼가지고 한 6,000보 이렇게 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다리에 쥐가 많이 났는데 쥐나는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운동은 하고 왔는데 네. 그래 오른쪽 허벅지 뒤에가 이래 좀 우리할 땡기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 박사님. 예. 지금 예, 허벅지 뒤쪽이고 그 선생님께서 그 허리 검사하셨을 때 뭐 디스크나 뭐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척추 측만증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가스삼선 수술을 했는데요. 예. 그게 7년 넘었어요. 네. 그래 그 약밖에 안 먹어요. 예.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도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화장실 대변도 매일 잘 보십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체중이 58kg신데 1년 전이나 비슷하세요? 뭐 1kg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유산소 운동을 6,000보씩 하는데 이전에도 뭐 운동 같은 거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그래서- 허벅지 뒤가 땡기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년 됐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막 통증의학과가 주사를 맞고 이러면은 예. 또 조금 좋아지다가 또 그게 또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를 이렇게 다니면은 처음에는 한 2달 동안 괜찮다가 또 나중에는 그게 자꾸 짧아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예. 그래 저보고 그래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척추 측만증이고 하니까 좀 많이 걷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네. 그래 이제 그냥 걸으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2024년 10월 8일부터 걸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이제 측만증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측만이 되다 보면 이제 골반 자체도 좀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는 예, 혈관이나 신경들이 약간 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근육이 뭉쳐지면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 지금
그 무릎 이하로 좀 붓는 느낌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네, 저녁에 되면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붓기가 빠지세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붓는다는 것은 6,000보 정도 걷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 운동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이제 이 다리가 붓는 게 오전 쪽에 부으세요? 오후로 가면서 좀 더 부으세요? 오전에는 괜찮고요. 예, 오후에 이제 한 4시 정도 이후 되면은 예, 또 많이는 안 붓고 약간 느낌이 와요. 조금 예, 예. 부었는 느낌이.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자고 나면은 네, 또 괜찮아요. 예. 그 이제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하여튼간 4시 정도 되면 약간 뭔가 붓기는 좀 느낌이 오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이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녁 때 충분히 이제 누워서 우리가 쉬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몸에서 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서서 움직이고 이럴 때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요. 예, 심장에서 피를 다리 쪽으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발바닥에서 정맥 힘에 의해서 올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힘이 오후로 갈수록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좀 더 이제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이제 불러드릴 텐데요. 제가 어머님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안 받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기 혹시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술은 잘은 먹지는 않았는데요. 네, 무슨 이제 오븐에 뭐 칠순이라고 애들이 같이 밥 먹을 때 자꾸 한잔해 맥주 한잔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데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좀 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약간 개운한 거,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예, 어머님은 저는 어떠세요? 두 가지 다 좋아해요. 예, 아, 매콤달콤, 얼큰 예, 예. 달콤한 거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새콤한 거는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저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림만 하셨어요? 뭐 다른 일도 하셨습니까? 살림했어요. 아, 살림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시고요? 그 에로빅 땡기고 이랬어요. 아, 예.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 일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에어로빅도 하고 이렇게 뭐 마트도 다니고 이제 밖에도 조금씩 다니셨다 이거죠? 네네. 예,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했어요? 네. 네. 아, 그 체질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느라고 그런 거고요. 아, 예, 예.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측만증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키가 작아지면서 척추 측만증도 같이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도 기울어지면서 그 허벅지 쪽이나 다리 쪽으로 순환이 덜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손을 이제 걷는 운동을 하시면서 이 손을 위로 올릴 일이 없으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손을 양손을 이제 그 생수병 하나씩 들고 손을 찾고 위로 올리는 운동도 조금씩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벽에다 대고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이 이제 살림하고 뭐 전에 에어로빅을 할 때는 우리가 손을 움직임 운동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거나 걷는 운동,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이 걷지 않는 경우에는 손은 많이 쓰지는 않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상체가 밑으로 중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위로 올리는 운동을 같이 조금 해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머님이 연세가 70인데 이제 똑같이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6,000보를 걸을 때 뭐 가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 좀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뭔가 힘이 든다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우슬, 우슬, 예, 두충, 두충, 예, 두충, 예. 그 다음에 예. 오가피, 오가피. 예. 예. 적으셨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황정, 항정, 예. 예, 거기까지 다 5g입니다. 5g. 예. 예. 그 다음에 당귀 4g, 방기, 예, 방기, 4g, 방기. 예, 4g.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요. 예, 생강.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적당한 중간 크기 한 개요. 대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 예, 넣고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에서 120cc.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아침에 운동 가시니까 운동 갔다 와서 한 잔 드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나 5시 이쯤에서 다리가 좀 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4시쯤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다리가 조금 어떤 때는 좀 덜 붓는 느낌 있고 이제 더 붓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잠깐 일하시다가 누워서 그 발을 어머님 가슴 높이만한 베개를 놓고 그 위에 발을 조금 올려놓으시고 한 20분 정도 조금 누워서 쉬세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박사님. 네네.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요. 예. 그, 아카시아 꿀 있잖아요. 아카시아 꿀. 네네. 아카시아 꿀을 차수푼으로 2스푼의 물에다가 2스푼 넣고 계피 가루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작은 차수푼으로 1스푼 타서 마시고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네네. 그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매콤달콤한 맛이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예. 네, 지금 많이 도움 되셨어요, 박사님 상담?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최진용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이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결국 이제 읽으면서 하는 이제 독서나 글쓰기는 치매를 예방하고 또 뇌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독서와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세포 활동화를 돕는다고 하니까요. 일상에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